상담소. 오늘은요, 문을 맛깔나게 열어볼까요? 자, 오늘의 고객님에 대해 제가 힌트를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 오. 얼마나 맛있게요? 아, 이거 아, 나 이렇게 성대모사를 아니야. 못하니? 맛깔나긴 했어요. 네, 근데 맛깔났어요. 다들 뭐 아시겠죠? 예. 그럼요. 네. 맛깔나는 손맛뿐만 아니고 조물조물 입맛은 또 얼마나 재밌게요. 요리 프로그램 섭외 1순위를 넘어 예능 섭외 1순위. 이분 대단합니다. 아니 요리도 토크도 사실은 뭐 모든 걸 자유자재로 구사하시는 분이지만 요거 딱 하나 45년 결혼 생활을 그거 딱 하나 뜻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저희 상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스튜어디스 혜정이 말고 오셨네. 요리 연구가 혜정이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와, 수몰이 되셨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저는 요리하는 빅마마 이혜정입니다. 이쯤에서 낙지. 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빅마마예요. 제가 해드리는 요리가 얼마나 맛있게요. 남편이 저보다 4살 많지만 늘 하는 짓이 가끔은 우리 아들만도 못해요. 90%잖아요. 즐겁게 요리하세요. 쉽게 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아이고, 뵙고 싶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아주 특별한 웰컴티를 준비했거든요. 네. 오늘 일단 드셔보시고요. 한번 어떤 건지. 아, 이게요? 예. 오늘 먼저 드셔보시고 이거 티예요? 동치미 국물 같은데요? 김치 국물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웰컴티가 나오는데 오늘 특별한 웰컴티는요 동치미국 맞습니다. 예. 몸에 제가 이 프로그램 보니까 뭐 몸에 굉장히 좋은 티를 주시던데 맞아요. 저는 왜 이렇게 찬 걸 줘요? 왜냐면 우리 빅마마 우리 이혜정 고객님이 아주 뜨겁지 않습니까? 열정이 뜨거우니까 사실 이게 몸에 해독을 돕고 유산균이 풍부해 면역력에 좋은 김치 주스입니다. 그래요? 이 주스로 나온 거더라고요. 이게 뭐 김치 주스가 미국에서도 대박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이게요? 예. 오늘 여기 왔다 가면 속이 시원해지는 거죠? 시원해집니다. 네. 정말 이혜정 고객님 오 박사님 오늘 처음 뵈셨어요. 네. 실제로 만나 뵌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텔레비보다 더 예쁘셔요. 네, 네, 진짜 더 예쁘셔요. 그리고 늘 선생님 뵈면서 야, 어떻게 저런 그 뭐라 그럴까 지혜를 가지고 계실까. 오늘 와서 선생님께 꾸중도 좀 듣고 칭찬도 좀 받고 지혜를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그 요리계의 온영 아닙니까? 요리에 관한 모든 지혜를 다. 아, 나는 선생님이 이 상담계 이혜정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아, 근데 최근에 이혜정 고객님을 둘러싼 아주 해괴망측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그래요? 커져가고 있다라는 지금 제작진의 제보가 이거 들어왔습니다. 조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좀 아팠는데 네. 아니 막 제가 이혼했다고 막 그러니까요. 소문이 나더라고요. 제가 40억을 남편한테 물어주고 이혼했다고. 네. 뭐 물론 이혼하고 싶어라고 말을 한 적도 있지요. 사는 동안에. 근데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남편도 이제 밖에서 듣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뭐 유명한 뭐 배우도 막 다 저 같은 기사가 났길래 아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아, 이혜정 이혼설은 사실 무근인 걸로. 네, 전혀 이거 헛소문인 네, 걸로. 아닙니다. 예. 아, 근데 이게 또 한간에 이혜정 고객님이 반려견을 차별한다. 반려견을 막 한 놈은 예뻐하고 한 놈은 뭐 미워하고 뭐 예. 무슨 사연? 제가 반려견을 지금 저희 집에 11녀석인가? 16인가? 네, 많을 땐 18녀석도 있었는데 이상해요. 저희 집은 폐가 딱 갈려 있어요.
5녀석은 제 편이고 둘은 아빠 편이에요. 그래서 저를 좋다고 하는 아이들은 희한하게 뭘 줘도 이렇게 좀 큰 걸 주게 되고 이렇게 같은 거를 사실 보잖아요. 주게 되고 이제 저희가 보리하고 락이라는 녀석 둘이가 저한테는 오지도 않아요. 아빠가 올 때까지 그냥 아빠만 기다려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제일 좀 부실어진 거 이렇게 잘라진 거 이런 거 주죠. 근데 선생님 그거 왜 그럴까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는 다 뚱뚱해요. 남편 강아지는 다 말랐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그 볼이랑 락은 좀 날씨. 말랐어요. 근데 오히려 체중이 미달이고 우리 뻑이라고 제가 제일 이뻐하는 비숑이 하나 있는데 걔는 7kg가 돼도 크다고 그러는데 11kg예요. 어머. 그래서 저랑 뻑이랑 운동을 하러 가면 사람들이 선생님이 애 낳구만 막 이러셔요 저한테. 네, 근데 저를 좋다고 하는 강아지가 더 예뻐요. 네. 팔이 안으로 굽죠. 네. 예. 이혜정 고객님의 괴소문을 한번 살짝 파헤쳐봤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우리 이혜정 고객님 저희 강아지 때문에 여기 오신 건 아니실 테고 그렇죠. 과연 어떤 일로 저희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을지 고민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딱 해서 보니까 남편은 아니더라고요. 일도 안 맞아요. 로또보다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 로또 글자 하나 맞는 건 해봤는데 아, 로또의 확률이 이게 와. 아유, 세상에나. 팟빵 쓰죠, 당연히. 저희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싸움의 시작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침대에서 스프링처럼 팔딱 일어나죠. 근데 남편은 한 10분은 뒤척뒤척 해야 잠이 깨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문 좀 활짝 열고 공기 바꾸고 좀 그래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건드리지 마. 미세먼지가 더 나빠. 아니 미세먼지보다 이 안에 우리가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뿜어져 나왔겠어. 이게 더 나쁜 거 아니야? 당신이 과학하는 사람 맞아. 이렇게 제가 하면 네가 뭘 알아? 그럼 저는 아는 게 그거야? 양가 방패인데 이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답답함인 거예요. 그래서 딴방을 자는 이유도 있어요. 정리 안 해요. 그냥 늘 책을 보면 그냥 본 책을 그 자리에 두는데 그걸 제가 치우는 것도 용납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 둬서 다시 와서 그 자리에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좀 닦자, 치우자. 그러니까 좀 말만 생각만 해도. 진짜 또 하나는요. 옷을 수세 망태기 같이 입어요. 저는 늘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 아무리 늦어도 이제 남편 바지를 꼭 다려놓죠. 근데 돌아올 때 보면 수세 망태기가 돼서 들어요. 아, 다 구겨져 있네. 네. 그리고 옷도 자기 마음대로 입어. 지금은 제가 요즘 일을 하면서 새벽에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날은 가관에 정말 짝짝이 양말도 신을 때가 있어요. 나이 들수록 좀 더 단정하게 조금 더 뭔가 자기를 좀 더 다듬어야 될 텐데 너 왜 그래? 그럼 내가 뭘 어째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조금 그 뿌리는 있죠. 네. 네. 결혼 45년. 45년. 이제 저는 올해로 결혼 30년 차거든요. 아유 아직 네, 멀었어요, 아직 선생님. 그렇구나. 네. 아니,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생애 주기를 쭉 생각을 해보면 사실 노년기 부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노년기 부부는요, 배우자를 젖은 낙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왜 젖은 낙엽은 신발에 착 달라붙어갖고 잘 안 떨어지잖아요. 집가 좋아요, 선생님. 네네네. 딸려 들어오죠. 그래서 이 젖은 낙엽처럼 딱 신발에 붙어 있긴 하는데 사실 좀 서로 약간 귀찮아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또 이제 붙어 네. 있으면 아 왜 그래 이렇게 좀 떨어져 뭐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 노년기 부부는 젊은 시절만큼 서로에게 이제 큰 관심도 많이 없어졌고 오히려 갈등은 많이 사라져 가죠. 그래서 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많이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다. 싸움도 많이 줄고 이렇게 약간 안정기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아까 인터뷰 영상 쭉 보니까요. 바깥 선생님 말씀하실 때 막 진심이었죠. 예. 네, 약간 이제 순간순간 네, 네. 화가 이렇게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제 이렇게 화가 나시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왜냐하면요, 선생님, 언제가 아니라 늘 화는 있어요. 그냥, 네, 그냥 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저렇게 이제 화가 나고 막 속이 상하는 부분은 결혼해서 신혼 때 그때 저의 화나 지금이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월은 이렇게 많이 갔는데 그때 제가 속상해하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요라고 부탁했던 것들이 아직도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좀 그건 그렇다. 네. 45년이면 조금 바뀔 법도 한데. 이제 물론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 아, 네. 옷을 벗어서 빨래통에 넣으세요. 양말은 여기다 놓고 흰 옷은 여기다 놓고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놔뒀어요. 항상 뚫뚫뚫뚫. 그것도 이제 늘 이제 그냥 벗어가지고 던져놓던 게 이만큼 오는데 40년 걸렸고요. 그래서 지명을 갖는 게 조금 내가 더 살아야겠다. 그러면 하는 걸 보고 갈 수 있겠다. 그때는 좀 화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을 거기다 또 하죠. 저도 이제 빨랫감은 빨래에 놓고 당연히. 근데 처음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혼자 총각 시절에 하던 게 있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그게 서로 힘드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뭐 할 거 이렇게 좀 해주고 자꾸 이렇게 진화하게 되던데 그거를 45년 동안 이거 뭐 대쪽 같은 신분이시구나. 진짜. 굉장히 일관되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일관. 네, 네. 네. 근데 손이 한 번 더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뚫뚫 말아놓으면 네. 그걸 펴려면 손이 한 번 더 가는 건데. 그게 네. 손이 더 가는 게 화가 나는 것보다도 제 말을 전혀 들어 잡수질 않는다는 거죠. 좀 들어주면 좋을 텐데. 가끔은 엉엉 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뭐 돈을 달래, 밥을 달래, 업어달래, 안아달래. 요거 좀 제자리에 넣어달라는데 이제 옷이 그렇다는 얘기지만 벗어놓은 실내화도 그렇고요. 보던 신문도 그렇고요. 제가 맨날 그래요. 왜 자기 개인 정보를 이렇게 온통 흘리고 다니느냐고. 저도 아주 몹쓸 성격인 게 치워놨다가 남편 들어오기 전에 다시 그 자리로 세팅을 해요. 다시 그 자리로 세팅을 해요. 돌을 어질러 네, 놓으시는군요. 네. 그래 그 자리로 옮겨놔요. 그래야 꾸중을 안 들으니까. 자기는 자기 보는 거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걸 기억한다는 그게 정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정리라고 질서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영역에 제가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어지르시는 거잖아요. 네. 한 분은 어지르시고 한 분은 치우시는 건데 네. 자기가 쓰는 방은 또 뭐 그렇다 치는데 가족 공동의 공간 있잖아요. 거실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만의 영역이라고는 볼 네, 수가 좀 네. 없는데 좀 독특한 면이 좀 있긴 하네요. 네, 선생님께서 좋게 말씀해 주셔서 독특하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되게 괴상한 거죠, 선생님. 사는 저는 괴상해요.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좀 독특한 면이 있긴 있으시구나, 개성이 있으시구나까지는 알겠는데 더 들어볼게요. 저희 남편이 정말 이건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냅킨을 입을 닦으면 그 주머니 다 넣어요. 왜요? 그래서 강아지들 이제 응아 치울 때 그거 쓰신다고. 이제 입 닦은 건데 어때? 그리고 한 번 더 쓰고 꼭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더럽잖아요. 딴 사람들 남편 옷 저 세탁 보낼 때 뒤지면 뭐 돈 10만 원도 나오고 막 그런 데는데 횡재했다고 친구들은 그러는데 저는 1원짜리 한 장 여태까지 나와본 적이 없고요. 휴지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저복을 펴서 저기다가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의도는 좀 좋기는 한데 그래도 참 미치겠어요. 네. 근데 사람이 나이가 좀 들잖아요. 특히 노년기에 들어가면 약간 잔소리가 들리기는 해요. 다른 잔소리는 그닥하지 않아요. 근데 늘 뭘 많이 산다고 야단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게 뭘 시장만 가면 쓸어온다고. 사오야지. 너는 그걸 다 쓸어오냐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시장을 나가보면 내가 어느 계절에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오는데 제가 그 남아있는 걸 두고 오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사면 차가 그냥 꽉 차도록 이제 사가지고 오는데 제가
고창에 갔다가 고창에 늙은 호박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진짜 속이 토할 것 같은 겉이 하얗게 이렇게 분이 많이 나 있는 골이 쪽쪽쪽쪽한 그런 늙은 호박인데 그래서 그걸 제가 다 가져왔어요. 어머, 어떻게 싣고 오셨어요? 아니 늙은 이제 호박 제가- 크잖아요. 네. 저희 매니저는 아예 그 지방 가면 장날이면 아예 의자를 뒤로 제끼고 그냥 거기를 실제로 남을 수 있게끔. 다 내려요. 다 내리고 비워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 매니저는 뭐.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 매니저들은 장날 시골로 가는 걸 너무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 말은 안 운송업 해도. 하시는 분이네요. 그리고 도자기를 사가지고 간다고 제가 이제 샀는데 차에다가 너무 많이 실어서 저는 막 이렇게 무겁잖아요, 도자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자동차가 그걸 파스났다고 그러대 팍 터진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때 너무 위험한 일이 있었거든요. 타이어가. 네. 어머나. 그 이후로는 남편이 뭘 사면 잔소리가 10배, 20배 늘었어요. 너 그때 그렇게 놀라고 또 그러느냐고 저한테 야단을 하는데 이게 지금 듣다 보면 이게 쓸고 털고 이런 걸 보면 또 스님 또 과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요리 연구가시니까 맞아요. 그 정도 또 재료들이 있어야 필요할 때 또 네. 만들어보고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집에 냉장고가 몇 대 있습니까? 아니 이제 요리 연구가시니까. 그것도 좀 그래도 뭐 한 4-5대? 사람들보다 그죠? 그렇겠죠. 네. 예, 과한지 과하지 않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냉장고만요, 냉동고도요. 와우 역시. 네. 냉장고, 냉동고 다시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합해서는 19개 있는데요. 저희 집에 냉동고가 11개 있고 냉장고가 8개. 너무 멋있으세요. 아니, 그럼- 진짜. 남편분께서 좀 근데 그래, 할 이게 만도 이유가 한데. 있어요. 저는 예. 제가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뭐 중국 요리집이거나 뭐 일본 요리집이나 그러면 그 재료만 사면 되지만 저는 그냥 가정 요리를 하니까 온갖 걸 다 해야 되니까 그 재료가 다 그 섹션별로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름 정리를 잘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이제 늘 그걸 뒤지는 거죠. 팬이라고 이게 평생 가는 건 줄 알아? 이것도 상해. 유통기한이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다가 돈 다치 이렇게 붙여놨어요. 빨간 거. 왜 중국 사람들 신년에 빨간 거 이춘대길 붙이듯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냥 말하면 또 싸우니까. 그랬더니 아주 가짜는지 그때부터는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필요한 것만 사. 끌어모으지 말고. 아니 근데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선생님. 조금 이제 갈등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네. 그 갈등의 가장 큰 이유가 진짜 안 맞는 분이신 것 같아요. 두 안 분이.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원래 사람이 안 맞지.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이 딱 맞을 수 있겠습니까? 원래 안 맞는데 우리 고 선생님은 두뇌형 인간이에요. 맞아요. 가슴이라고는 없어요. 흔히 말하는 진심에 신체형이 아니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네. 되게 막 몸을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하는 거가 많지 않은 네, 꼭 맞습니다. 필요한 활동만 하시는. 그래서 딱히 어디가 아픈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활동을 많이 하고 나면 약간 맥이 빠져요. 맨날 지쳐요. 네, 그래서 맨날 네, 맞아요, 선생님.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들은 집에 와서 옷도 잘 안 갈아입고 그냥 이렇게 맞아요. 한이 있어요. 맞아요. 한이 있어요. 네. 내가 얼른 옷 저는 빨리 들어오면 손 씻고 막 이러면 숨 좀 쉬자, 숨 좀 이래요. 근데 가만히 이게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와서 발을 내려라, 양말을 벗어라, 바지를 뭐 밖에 나갔다 옷을 벗어라, 왜 손을 안 닦니? 뭐 이러면 이게 이제 에너지 회복이 잘 안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보 내가 30분만 나 좀 이렇게 두면 내가 좀 회복이 될 텐데 이렇게는 안 하고 좀 조용히 좀 해. 성가시다. 성가셔 저리 좀 가. 왜 이렇게 나대? 왜 푸드덕대? 뭐.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좀 천천히 걸어. 좀 나부대지 마. 좀 뭐든지 천천히, 천천히. 말도 좀 천천히 해. 그 다름 때문에 조금 그거를 불편함으로 생각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 이혜정 선생님은 활동성이 굉장히 많은 분이세요. 네. 또 신체형이시고 굉장히
활발하고 명랑하고 쾌활하시고 활동적이시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직업도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재료를 보면 와 이걸로 이걸 만들면 어떨까? 그럼 이제 바로 만들어 보시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불편함, 부정적인 감정 눌려져 있던 거를 말이나 행동으로 탁 분출을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옛날에 한 번 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 화가 나서 넌 뭐 이렇게 똑똑해서 싶어서 제가 네가 멍충이야 그러고 처음이에요. 벽에를 탁 던져 남편이 탁 맞았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나 죽었다 싶어가지고 얼른 방문을 잠그고 심장이 막 터질 듯이 뛰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한 10분도 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하길래 문을 싹 여니까 남편이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섭다. 아니 언제부터 서 계셨을까? 그 순간부터 그때 제가 문 열 때까지 서 있었던 거예요. 숨소리도 없이. 왜? 근데 제가 너무 놀래니까 하도 그게 가짜나서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로는 데려주고 말로 받았다. 내가 놀란 게 더 무서웠다 싶어서 나 안 해야지. 그래 난 똥멍충이다. 넌 똑똑해서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혜정 선생님은 행동화라는 방어 기제를 좀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행동화라는 방어 기제를 좀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행동화는 저희 남편이 저보고 너는 조폭 세계에 들어가면 행동대장이다. 행동대장이다. 그거랑 좀 네. 비슷한 거예요? 행동대장? 행동화? 이제 이 행동화라는 거는 이제 불편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선생님은 행동으로 많이 표출이 되시는 면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와 시원하다 후련하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이게 순간 확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돌아서 후회도 되시는 거죠. 두 분은 그 면에서 너무 다른 거죠. 두 분이 네, 굉장히 아유, 다르신데요. 네, 서로가 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구나를 좀 그냥 인정하고 이해하는 네, 게 제일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선생님. 듭니다. 네. 또 이런 거 이외에도 또 이 바깥 남편분, 바깥 선생님과 어떻게 좀 이 갈등들이 나타나는지 좀 어떤 모습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네, 있습니다. 네. 먼저 함께 보시죠. 밥 다 됐어요. 알았어요. 어머나! 오, 세상 어머나! 너무 좋다. 어머, 어떡해. 앉으세요, 앉으세요. 다 됐어요. 참 허벌나게 많이 차렸다. 뭘 허벌나게 차려. 아유. 보통 때는 못 먹으니까 이거부터 땅 거부터 먹어요. 이거부터 땅 거부터 먹어요. 그냥 무슨 채소만 먹으면 뭐 천년만년 살 줄 알아? 왜? 그걸로 배 채우면 다른 거 안 먹어요. 별로 식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물. 연어가 누가 맛있는 거야, 그냥? 전복을 왜 안 드시지? 아니 저 연어 뭐 그래서 농사를 지어요. 저렇게 채소를 먹어서.
무쳐 먹어. 여보, 누가 죽을 저 젓가락으로 먹어? 이거 숟가락 먹는 거야. 먹어야지.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서 무쳐 먹느라고. 밥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찬 다 먹어야 되니까 이거 무쳐 먹어. 어머 죽을 네, 어머 어먹는 걸 반찬을. 아 그럼 저거 죽이었어요? 그 새 모이처럼 드시는구나. 새 모이. 그저 그릇 하나만 다 비워도 좋은데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국한 그릇을 이렇게 말아서 들이키는 거를 제가 평생 볼 수 있다면 별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어. 어머, 연어랑 어머 그대로 가운데. 아직 식사 안 하신 거죠? 밉생 덩어리야. 에휴. 진짜 적게 드신다. 저. 저는 식탁 앞에서가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고통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겠어요. 또 요리 연구가시니까. 네, 제가 정말 잘해서 따끈하게 해서 탁 줘서 활짝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싶은데 저희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45년을 지금 시집가는 그 다음 날부터 가마솥밥을 해서 그 옆에서 밥을 떠줘요. 어머. 정말 하늘의 맹세코 5번 정도 제가 아마 아침에 한 밥을 점심에 줬을 것 같아요. 몇 끼 그럼 세 네, 밥을. 제가 요리 선생 하면서도 일주일에 2번은 흰살 생선을 꼭 주고 한 번은 연어를 줘요. 고기는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살코기 80g씩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삶던지 굽던지 해서 그게 이제 딱 룰이에요. 그렇게 주는데 어느 한 번을 그거를 비워본 적이 없어요. 어느 한 번을. 늘 채소만. 제가 그렇게 해줘서 자기가 영양 과다라 통풍이 올까 봐 겁이 난대요. 저는 이혜정 고객님 얘기 들으면서 나는 입 짧은 남자는 만나면 안 되겠다. 요리 맞아요. 잘하잖아. 네. 아주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근데 사실 요리하는 사람한테 가장 큰 기쁨은 그 줬을 때 그 상대방이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 정말 김이 모락모락 났을 때 그냥 탁 먹고 이 표정이거든. 그거 했을 때 그냥 너무 행복한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몰라. 나는 너무 서운해요. 그냥 힘이 드는 거예요. 속상하시겠어요. 네. 서운해요, 선생님. 네. 속상하기보다 서운해요. 근데 저도 우리 고 선생님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뭐 무슨 저도 얘기인데요? 반찬 많이 해서 먹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드세요? 예? 고기면 고기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다른 것들이 또 다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해서 먹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저렇게 많이 나오면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침부터 뭐 피자, 햄버거 뭐 그런 거 뭐 인스턴트가 아니고 막 너무 건강하잖아요. 네. 이게 가장 최근에 제가 혼난 건데요. 저희 네. 남편이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이제 야간 진료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도시락을 이제 저녁에 꼭 보내는데 누구라도 오면 그냥 같이 밥 먹으라고 네. 밥 있으면 떡을 또 좀 하나 조금 보내는 거예요. 중간에 출출하면 먹으라고 이제 밥 뭐 좀 넉넉히 보내면 그게 너무 짜증스러운 거예요, 남편은. 싹 먹어쳐야 되는데 남으면 어디다 저장하고 어디다 아니는 거죠. 밥이고 떡이고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그게 때로는 가슴이 이렇게 조금 맺힐 때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정말. 아니 선생님은 정말 식재료는 금은 보화야. 어떤 사람은 명품이지. 정말 반짝반짝하는 거나 뭐 금덩어리가 금은 보화라면 선생님한테는 식재료가 금은 보화이고 네, 그다음에 요리를 해서 음식을 내어놓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호의인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음식, 사랑과 정성이죠. 그 사랑과 정성도 상대가 좀 타이밍이나 내지는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는 이게 분명히 사랑 맞는데요. 꽉 찬 사랑인데요. 이 사랑이 어떨 땐 상대가 느꼈을 때는 약간 가시처럼 가시로 느껴지는 거지. 약간 가시처럼 가시로 느껴지는 거지. 근데 저희가 그냥 잘 아는 집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친한 집인데 이 어머니가 또 굉장히 요리도 잘하시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세요. 아들이 이제 딱 퇴근해서 들어오면 뭔가 아까 좀 통화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제 업무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엄마는 아들이 오자마자 막 불이 나게 이제 음식을 막 하는 거예요. 고기 막 불고기에 생선도 한 마리 굽고 막 상다리가 휘어지게. 그럼 아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배가 안 고프다고 조금 이따 먹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 전화 나 지금 배 안 고파요. 이렇게 이따 먹을게요. 근데 이 엄마는 식잖아. 식으면 맛없어져. 빨리 나와. 아 지금 제가 전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집 들여다보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 어머니는 서운해. 아들의 맞습니다. 반응이. 네. 근데 아까 아들이 배 안 고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깨작거리게 되지. 그리고 아무래도 덜 먹죠. 덜 먹어요. 내가 안 먹고 싶다 그랬잖아요. 아, 네. 내가 차려달라고 했어요, 어머니. 네. 내가 안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엄마의 정성과 사랑은 알지만 그 순간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 나쁜 얘기해요.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랑으로 딱 무장되어 있는 선생님만의 기준일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구강의 감각 중에서요, 뜨거운 음식을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맞아. 음식이 차가우면 안 먹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러면 네. 뜨거운 걸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음식을 식혀서 먹어요. 아니, 정말 당신은 좀 음식이 뜨거운 거는 조금 불편해? 그러면 그렇다고도 해요. 이렇게 뭐 이제 우족탕 같은 걸 끓이면 뚝배기에서 막 끓여서 이렇게 이제 파고 이렇게 들고 가서 뜨거울 때 빨리 먹으라고 제가 그리고 옆에서 부채를 이렇게 좀 붙여주죠. 그럼 저를 보고 수선 떨지 마요. 자기 이거 한 김 나가면 먹겠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면이 있으신 거라고 보거든요. 와. 그리고 배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빵빵해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맞아요. 네. 너무 불편하대요. 네, 너무 그러니까 불편한 게 아니라 불쾌해요. 네. 불쾌하다 그래 그런 분들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 위를 얼마나 고생시키는 건 줄 아냐고. 네 위가 무슨 아코디언인 줄 아냐고. 너를 네가 대접하지 않는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저를 대접하느라고 잘해서 먹고 즐겁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를 대접하지 않고 저를 마구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박가 선생님은 연명할 정도만 먹으면 되는 네,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딱. 네, 네, 맞습니다. 연명. 네. 그거는 나와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특성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꾸 나의 정성을 못 알아주는 것 같고 내 사랑을 이 사람이 자꾸 내치는 것 같으니까 네. 굉장히 섭섭할 수 있거든요. 서운하고 그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정말 못 네네. 생각하고 느끼지 네네.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집을 가니까 반찬도 너무 없이 드시고 그냥 국에 뭐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먹고 사는 걸 가장 크게 생각한 집이고 그 집은 먹고 사는 것 따위는 그닥 중요치 않아. 당신들의 일이 크신 분들이어서 네네. 어머니 아버님 다 산부인과를 하셨으니까 네네네. 똑같은 그런 생각들을 네네. 하고 사셨잖아요. 네네. 저희 남편이 뭐 응급수술하거나 이러면 막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오고 그러는 게 저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거는 어릴 때부터 잘 먹어서 키워온 체력인데 그냥 늘 이렇게 앉았고 조용하고 신경질적인 게 체력이 없어서 그렇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소 양집을 제가 하루도 안 빠뜨리고 매일 벗겨서 두드려서 그거를 네. 이제 참기름에 볶아 중탕을 해서 선생님 4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느 날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어느 날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데 목소리가 처음보다 10배는 더 커진 거예요. 그 효과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은 좀 들었어요. 기운이 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먹여야 되겠다는 저도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선생님 제가 그 문항이 아주 많은 거 검사한 게 있잖아요. 해석한 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자립적이고 자기 생각과 주장이 확실하며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좀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선생님의 재능을 마음껏 표출하기 좀 그 당시 결혼 생활에서는 네. 어려우셨던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혜정 선생님이 결혼 생활 내내 어떤 것 때문에 조금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한테나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의미 있는 중요한 사람한테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인정이라는 게 칭찬이 아니라 당신이기 때문에, 너이기 때문에 좀 다르구나. 이게 인정이거든요. 존재로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 두 가지 인정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음식을 만드시는데 최고시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요리와 관련된 선생님의 능력을 썩 많이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분이. 맛은 있네 이거지만 와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정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탁월한 능력, 재능에 대한 부분을 이거를 인정을 안 해주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안 해주신 거예요. 확실하게 안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선생님한테 있어서 음식은 마음이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막 해서 이렇게 딱 차려놨는데 와 이렇게 안 하면 마치 내가 준 사랑의 양은 이만큼이었는데 요거를 요만큼밖에는 안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인정을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못 받는 것 같은 거죠. 뭔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잘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선생님 너무 꽉 집으셔서 제가 지금 맞아요. 선생님 그런 거예요. 그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남편이 고맙다고 이런 말 익숙치가 않아서 그냥 본인 스스로가 아이고 미안해요, 고마워요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번에 그 딸을 시집 보냈잖아요. 그런데 처음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잘하는 걸 준영이가 제 딸아이가 해서 같은 요리를 하니까 그래서 박사딸도 만들고 그래 당신 좋은 DNA를 우리 아이들이 갖고 나왔어. 그래서 처음 그날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툭 치면서 그랬어요. 에휴 진작 시집 보낼 걸. 그랬으면 이런 얘기 좀 빨리 들을 건데. 네 이제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칭찬 많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막 이럴 때 집에 와서 그냥 그런 얘기를 너무 늘어놓고 하고 싶은데 제 하는 일을 행여 혹여나 시답지 않게 생각할까 봐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냥 혼자 담아두고 있을 때 너무 눈물이 나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살면서 제일 아픔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말씀까지 좀 드릴까 또 고민을 좀 하면서 쭉 말씀을 들었는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의사잖아요. 그리고 의사는 직업적 특성상 아무나 절대로 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구나 선생님 맞아요. 산부인과 네. 선생님이시죠? 네. 그럼 예를 들어 뭐 긴급 제왕절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떠한 개인적인 일도 다 미루고 네, 맞습니다. 최선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도 나 잘났어 이게 아니라 어떤 직업도 다 소중하지만 혹시 선생님의 마음속에
밥을 짓는 거는 네.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나? 이 생각을 제가 하면서 들었어요. 선생님, 다 그게 답이에요. 제가 제일 억울하고 분한 건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제 부인과 의사셨지만 밥도 하셨잖아요. 우리 엄마는 2개 다 했어. 이게 저를 제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여태까지 이렇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늘 그 일은 남편 미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늘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이 아드님하고 또 시누이도 이제 의사였으니까 대화를 하면 그들 넷에 대한 공통 대화예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진짜 주방에 서서 식탁에서 얘기를 하시면 전 밥을 해요. 그랬던 것들이 이제 남편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됐나 하는 분함도 있죠. 선생님. 네네. 한 오래됐네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요? 그게 점촌이라는 시골이었어요. 근데 갔다 오는 길에 뭐 때문에 싸움이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싸움이 오다닥 붙었는데 남편이 저한테 내려 이러는 거예요. 2월 달이었어요. 저는 그냥 잠바 하나 입고 앉았다가 여기 지갑도 없었어요. 내리면 못 내려? 그렇게 하고 내렸어요. 딱 내렸는데 딱 떨어지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시골이어서 차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버스조차도 안 보이는 길인 거예요. 그 길을 2km 정도를 걸어가지고 오니까 택시가 하나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돈 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타고 왔어요. 이렇게 됐었던 그날은 아, 내가 참 불행하다. 내가 이렇게 버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이렇게 죄를 져서 이렇게 내가 여기 시집을 왔지? 그런 자괴감이 뭐 말할 수 없이 들었고 제 자존감이라는 건 아예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정말 엄마가 너무 엄하고 엄격하고 이래서 엄마를 피해서 시집을 간 거예요. 네. 그래도 저희 남편하고 한 2년 연애를 했는데 연애하는 동안은 단 한 번에 짜증을 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저는 이제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은 순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더니 어머 우리 엄마랑 똑같은 유형인 거예요. 친정애를 제가 가서 좀 누워있고 싶고 위로받고 싶어도 우리 엄마도 똑같으니까 여기에도 어쩔 수가 없고 여기도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마침 제가 보기에 쟤는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줘도 최소한 집 밖을 나가진 않아. 그게 무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잘못한 건 제 스스로 놓쳐버린 자존감이 참 어렵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고 선생님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걸 더 표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믿거니 하면서 좀 함부로 한 면도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함부로 했어요, 선생님. 아쉬움이 좀 있네요. 네, 맞아요. 제가 선생님 또 하나 좀 사전에 검사한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혼 만족도 검사인데요. 그 검사 결과를 제가 조금 가지고 왔는데 남편이 좋은 동반자인지에 대한 확신감이 굉장히 부족하시고 그동안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불만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로 나오거든요. 또 어떤 부분은 좀 논의를 하고 두 분이 좀 해결을 해야 된 문제가 수위가 좀 심각할 정도로 있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선생님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좀 이제 어떤 부분에 아직 조금 뿌리가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상처나 어떤 좀 아픔이 좀 지금 선생님 있으신지. 말씀하신 지나간 그런 시간들이죠. 뭐 네네. 그런 이제 그런 건 시댁에서 함께 하는 동안은 제가 저의 능력은 그냥 저 가족들의 밥을 하는 데만 쓰이는 거구나. 제가 너무 막 맛있게 저는 신나서 해놓으면 우리 어머니는 얘 들크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댁에서 나올 때도 어머니는 그냥 얘 고추장 항아리 어디다 뒀니 너 그거 싫고 가니? 막 이렇게 저한테 그러셨고 늘 저는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해도
제 생각은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되바라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첫날 며느리니까 아침에 이제 문안을 드리고 한복을 입고 밥을 푼다고 제가 이렇게 서 있었을 때 어머니가 예, 밥은 내가 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제가 딱 가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밥을 이렇게 푸시더니 너희 아버님 진지야? 그래서 이렇게 얼른 갖다 놓고 또 와서 딱 서 있었어요. 이건 내 밥이다 그러시길래 네 어머니 이렇게 하고는 이제 갖다 놨어요. 그다음에 애들 아빠 밥을 푸고 그러면 제가 그 집의 맏아들의 며느리니까 지금까지의 나는 이제 내 밥 차례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밥을 이만큼 뜨시더니 너희 신우 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무 주걱이었나 봐요. 거기에 밥알이 덜덜 막 붙었는데 그걸 어머니가 이렇게 뜨는 척을 이렇게 하시더니 그 밥의 주걱을 제 앞에서 쓱 긁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른 메시지가 딱 오는 거예요. 너 까불지 마. 너란 존재는 우리 집의 순위가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런. 이제 밥을 앉아서 먹으면서 내가 남편을 이렇게 볶아술처럼 내 밥 왜 이렇게 생겼냐. 그게 눈물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 집은 밥 먹을 때 말 안 한대요. 어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날 시집 온 새색 씨가 밥상 앞에서 우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콩나물 이렇게 드시더니 콩나물 나무 국물을 비싼 양념이야. 이것도 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 밥에다 훅 붓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그 밥을 먹고 제가 생각을 한참 멍청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밥을 이렇게 쓱 푸시길래 제가 얼른 그 밥을 어머니 제 밥 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많이 먹으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님만 계시면 저한테 그렇게 잘하는 척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많이 먹으라고 그러길래 어머니 많이 드세요. 나 살쪄서 안 돼요. 큰일 나요 어머니. 그리고 제가 어머니 밥을 바꿔놨어요. 제가 얼른. 그랬더니 어머니가 못 빼어 먹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저 그런 밥 먹기 싫어요. 제가 아직 풍습도 모르겠고 잘 모르고 어머니 아직 조금 낯설고 서러워요. 근데 어머니가 밥을 그렇게 주시니까 제가 눈물이 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네가 밥 먹고 사는 집 딸이라서 싫다. 밥 먹고 사는 집 딸이라 싫대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면서 너하고 결혼하겠다고 할 때 내가 충격이었어. 미나이가 결혼하자는 데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도 계셨고 또 우리 아가씨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분은 소아과신 분인데 그렇게 그 엄마가 하자는 그 엄마도 소아과 의사였대요. 그 집하고 했어야 돼. 어머나. 이러시는 거예요. 저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말이 제가 어머니 그러면 그때 시키지 왜 그랬어요? 저는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자고 하도 들랑거려서 동네 창피해서 했어야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날로 어머니 눈에 완전히 난 거죠. 저건 꼭꼭 밟아야겠다. 그날부터 신우이하고 어머니가 저한테 말을 안 시키셔요. 그 이후로 계속. 네, 한 1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1년. 같이 사는데. 네. 같이 사는데, 네. 그때 그럴 때부터 이렇게 남편들이 힘이 좀 돼주잖아요, 기둥이. 내 편이 좀 돼주고. 그게 그때 환경이 이제 3년 차 올라가고니까 정말 그때는 정신 없을 때니까 집에도 뭐 이틀에 한 번 뭐 이렇게 오니까 정말 너무 그게 다행이었어요. 그때 제가 아무리 남편한테 또 막 조잘조잘했으면 어머니하고 남편 관계는 또 어차피 같이 사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지난 게 이제 가만히 입 다무는 게 습관이 된 거죠. 보니까 남편분한테만 인정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가족인 네. 시어머니 네. 그리고 또 뭐 시누이 이런 분들한테도 그냥 인간 이해정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인정, 네. 존중 이런 것들을 충분히 못 받으신 면이 있긴 있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어땠을지 좀 그 마음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건
시댁에 같이 살 때 이렇게 식탁 안에서 아버님, 아가씨, 뭐 시동생 다 식사를 하시잖아요. 저는 그러면 빨리 일어나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애라도 좀 안아주지. 지금 서서라도 밥을 먹을 텐데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저도. 근데 어머니도 식탁에 앉아 그냥 신문 보고 계셔. 신우이도 거기 앉아서 그냥 신문을 보고 앉았어요. 그런데 그 애를 업고 걸레를 들고 어머니하고 신우이가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다리 흔들면서 보시는 신문 밑을 제가 기어다니면서 떨어진 밥풀을 닦을 때 그때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두고 보자. 이 또한 지나갈 거지만 보자. 그땐 제가 독을 품었었던 것 같아요. 애가 하나 낳았을 때는 이거 하나만 놓고 마무리하자.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도 또 하나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디스크가 있었어요, 선생님. 학생 때 이제 테니스 하다가 두둑하고 디스크가 있었는데 큰아이 낳고 작은아이가 7개월 됐을 때 다리가 마비가 오는 거예요.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엄지발가락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제가 디스크가 있었어요라는 말을 안 하고 시집을 갔잖아요. 그런 게 너무 그래 힘들었는데 어느 날은 그날은 화장실에 갔는데 도저히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일어나질 못하겠어서 제가 남편한테 처음으로 퇴근하게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그냥 말하는 게 내가 민망해서 못했다. 근데 내가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내가 이렇게 디스크 치료를 받고 했었는데 엄마가 흉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내가 말을 못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막 제가 막 엉엉엉엉 울었어요. 그럼 얼마나 아픈데요. 네. 그리고 남편한테 그 말을 하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소변을 막 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 그랬더니 정말 남편이 처음으로 너무 놀란 얼굴을 하면서 아이를 이렇게 우리 중구를 띄어서 엄마 애 좀 봐. 그렇게 하고는 학교에 연락을 해서 저를 진짜 들쳐업고 이제 옆에다 놓고 운전을 해서 이렇게 병원을 데려가면서 남편이 눈에 눈물이 뚝뚝뚝뚝 한 거예요. 이 지경이 되도록 말을 못했어. 네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속인 거 아니야. 응? 말했으면 더 좋았을 걸. 내가 엄마한테도 얘기했으면 최소한 엄마가 너 이렇게 힘들게는 안 했을 텐데. 그렇게 그때 위로를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서 제가 수술을 하고 8시간 만에 깨어났대요. 선생님 수술을 5시간인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남편이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남편이 애도 좀 봐주고 뭐 이제 엄마한테도 엄마 얘 다리 아파 이랬는데 11월 달에 제가 수술을 했는데요. 그때가 김장철이었어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최소한 2주일은 움직이면 안 돼. 당연하죠. 네, 움직이면 안 돼 했는데 딱 일주일 되는 날 어머니께서 저한테 김장해야 되니 김장떡 씻어라 그러시더라고요. 일어나서 그걸 씻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막 퇴근해서 왔는데 김장을 제가 2접시씩 막 이렇게 했으니까 남편이 죽으려고 너 이러는 거냐고. 엄마 얘 수술한 거 알잖아. 왜 이러는 거야? 막 처음으로 엄마하고 아들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뒷감당을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남편하고 엄마 사이가 이렇게 되면 난 이거 어떡하나? 선생님 그다음부터 저는 더 숨을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제가 정말 남편하고 이혼 안 하고 살았던 가장 첫 번째는 친정아버지께서 여자는 견디는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견뎌야지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선생님. 네. 결혼식 하는 날 신부 입장하는데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혜정아 참는 거다. 인생은 참는 거야. 참다가 안 되면 견뎌보래요. 견뎌도 안 되면 그땐 버티는 거야. 그러면 네 인생은 성공일 수 있어. 늘 사는 동안의 저의 외침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고생하면서 사는 분인데 저를 낳고 처음으로 이태리 유학을 가서 그 나라에서 주는 그 장학금을 받고 가셨는데 그걸 아껴서 저를 딸이라고 제가 낳았을 때 털코트를 하나 사보내신 거예요. 그걸 이제 아버지가 사기 위해서 뭐 스파게티 하나 사서 집에 반 가져와서 드시고 반 드시고 이렇게 사셨는 거예요. 그런 내가 이렇게 아버지 배반하면 이건 안 되지. 우리 가슴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순간에 있었던 일을 화해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어머니나 시누이나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은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화해는 내가 내 안에 내 마음하고 내가 하는 게 화해거든요. 그래요, 선생님. 너무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대상자와는 그 일이 없었던 상태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과 화해를 한다면 나의 마음에 더 상처를 주는 정도로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게 내 마음의 화해가 아닌가 싶어요. 표현도 그냥 선생님 편한 대로 하세요.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그냥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네. 박사님, 이제 은영 매직 시간입니다. 네. 이혜정 고객님께 내려주실 오늘의 은영 매직 너무나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당신은 VIP입니다. 네. 어머나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은 VIP. 서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부끼리. 네네. 왜냐면 신혼기 부부는 알콩달콩 연인처럼 조금 살아야죠. 그리고 이제 중년기 부부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꽤 오랜 동안 이제 함께 겪어왔으니까 친한 친구이자 동지죠. 동지. 노년기에는 오히려 서로에게서 조금 한 발 물러나서 살짝 거리를 두고 서로를 그저 귀한 손님처럼 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 선생님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마음속으로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도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입 밖으로 표현하면서 인정해 주는 데는 너무 약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낙제. 네, 맞아요, 선생님. 낙제, 그건 낙제. 속이 시원해라. 낙제. 그래서 사실은 네. 그 인정이라는 게 거칠애가 아니라 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사실 진심을 전해야 되거든요. 네. 고마울 때는 우리 고 선생님이 여보 고마워 이렇게 한다든가 맛있게 드신 날은 맛있었어. 정말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 고 박사님은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 꼭 네. 봤으면 네, 좋겠다. 인간이 네. 평생 배우면서 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고 선생님 꼭 연습하십시오. 네. 아, 저는 오늘 나와서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 아우 저 옆에 내는 왜 맨날 나서 저런 소리 해? 라고 할까봐 사실은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제가 평생 살면서 제일 가슴에 있었던 왜 인정해 주지 않아서 라는 말씀을 주셔서 선생님 진짜 오늘 녹슬은 수도관 세척한 것처럼 제가 너무 마음이 정말 좋아졌어요. 정말 오늘 선생님하고 만난 시간을 저한테 값진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여러분 세상 속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제발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서 섭외 좀 해주세요. 연애가 문제가 아닌데 멘탈 치료 절실해 보인 여친보다 먼저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물음표가 커지면 갈등이 더 커져서 물음표인 건 빨리, 빨리빨리 느낌표로 바꿔야 된다는 주의. 내 얘기 금지. 내 얘기 금지. 왜 이 타이밍에 여기서 내 얘기 금지? 침묵이 있거나 약간만 어색해지면 약간 뻘짓을 해.
아우 맵다 매워. 상대는 압박을 느끼죠. 프레셔를 느낀단 말이에요. 거절당할까 봐 쪽팔리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채널 A